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외환 시장이 큰 변화를 맞습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외환 시장이 경쟁 구조로 개방되는데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금융시장부 최진우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게 작년 2월인데 벌써 제도 시행까지 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큰 변화가 이 거래 시간이 새벽까지 연장된다는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외환시장이 우리 주식시장과 똑같이 이제 오후 3시 반에서 이제 새벽 2시로 이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네. 이 이유는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보면은 이제 런던이 우리 외환의 중심지인데 우리가 이제 런던 거래소의 시간과 이제 거의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외환 거래 시간을 늘려줬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동안 원화를 국내 장중에 꽁꽁 묶어놨다가 이제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거래를 하라고 일종의 빗장을 확 열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 조치는 이제 국제적으로 원화를 거래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요, 일평균 원화 거래량이 670억 달러입니다. 이게 원화로 이제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산하면은 6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커졌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외환 상품에 이제 한 1.9% 차지하는데 이게 한 세계 10위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제 외환당국이나 시장 사람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강하고 좋고 세계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데 이제 좀 거래 시장을 IMF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조금 늘려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나 24시까지 이게 늘리는 건 좀 어렵고 네. 이제 일단 1단계 조치로 해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조처를 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24시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겠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래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국내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밤잠을 설치게 돼서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외국에 거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거래 시간 연장 말고 이 외환 시장 개방 차원에서 바뀌는 것들도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보통 이제 외환 거래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외국 은행들이랑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은행들 뭐 국민, 신한, 뭐 하나 이제 이런 은행들이 보통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제 요걸 이제 빗장을 풀었습니다. 예. 이제 뭐 ING 암스테르담도 도이치 런던 지점도 이제 다 우리의 이제 원화 거래 시장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서 우리나라의 원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럼 거래가 안 됐습니까? 예, 뭐 이제 아까 예를 들었지만 뭐 도이치 런던 지점은 네.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도이치 서울 지점만 가능한 네. 거죠, 이제. 그래서 생긴 그 제도라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오버드래프트라고 하는데요. 좀 이게 네. 영어라서 어렵긴 한데 이제 자기가 월급이 이제 400만 원인데 네. 근데 카드값이 4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채권을 살 땐 결제 당일날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원화가.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은행에서 살짝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네. 통장인데요. 나 이제 주식 살 거야, 채권 살 거야, 이게 소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단기간에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빌려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만약 외국인에게 그렇게 빌려줬다가 돈을 떼일 걱정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꼼꼼하게 해지다 은행이 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빌려줬다가 하면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고요. 네네. 아까 그 설명해 주시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 RFI 이제 인가 관련된 설명이 좀 이제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 RFI라는 게 어떤 거죠? RFI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이제 인가를 내주는 해외에서 우리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적격자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이치의 런던 지점, ING 암스테르담 지점, 혹은 뭐 이제 국민은행이라도 국민의 싱가포르 지점이 있다면 싱가포르 지점도 이제 RFI를 등록해서 나 해외에서 원화 거래할래. 우리 싱가포르에 이 정도의 클라이언트가 있어. 그럼 나는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원화를 환전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통 이제 RF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싶으면 이제 받고 싶어도 그 현지 은행에서는 안 되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시티은행이나 SC제일은행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국내 지점을 통했어야만 되는데 이제는 우리 정부의 그 RFI라는 인가만 받으면 이제 현지 은행에서도 바로 원화로 환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일단은. 예. 네, 네. 또 그 이제
외환 시장 연장하고 RFI 그리고 이제 오버드래프트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애그리게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애그리게이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입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있어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외환 시장 구조 개선의 이제 마지막 퍼즐이 되는 거죠. 네. 이 애그리게이터가 뭐냐면 이제 보면 이제 나는 주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인데 여기서는 우리한테 환율을 1,305원으로 제시하네 달러당. 근데 이제 애그리게이터 있으면 이 이제 만약 제가 삼성전자라고 친다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은행은 1,301원이야? 우리은행은 1,305원인데 도이치 런던 RFI는 1,310원을 준다네? 다른 데는 1,298원도 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1,298원 주는 대로 우리가 선택해야겠다. 요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애그리게이터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 투자자들이 볼 때 예. 그러면 자기가 주 거래 은행의 환율 정보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네. 그럼 이게 지금 아직 도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도입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이제 저희가 아니라 이제 기획재정부가 좀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아무래도 좀 여소야대 국면이기도 하고 그날 이제 총선에서 좀 좋지도 않기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정쟁 사항은 아닌데 네. 일단 국회에서 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제 법안을 이제 제출해가지고 뭐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아마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변하면 좀 외환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도 사실 제일 고민이고 시장 참가자도 고민이고 외환당국이 고민인 게 3시 반에서 갑자기 거래 시간이 새벽 2시까지 됐다. 이제 기존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이 시차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시차 적응도 그렇겠지만 우리 다 보냈습니다. 해외에. 네. 해외 보내서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밤 10시에도 거래할 수 있는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달러를 팔고 싶은데 밤 시간대에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원화가 없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동성이 없어. 이러면 살짝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나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거래 그렇죠. 상대방이 없으면 문제가 네.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유동성이 충분해야 되는데 네. 이걸 이걸 보니까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 달 1일 날 외환시장 이제 연장이 되지만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모의고사를 한번 봤어요. 네. 6월 모의고사를 봤군요. 그런 생각이죠. 이제 제가 수능 보기 전에 보는 모의고사처럼. 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우려하던 대로 네. 6시까지는 짱짱해요, 되게. 네. 6시까지는 거래량이 활발하고 네. 내가 달러 팔면 원화 살 수 있고 이제 원화 팔고 달러 살 수 있고 하는데 이제 해가 지면은 네. 살짝 그게 거래량이 좀 그렇습니다. 예. 호가창도 되게 호가폭이 넓어지고 해서 요거는 살짝 이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이제 숙제죠, 사실은. 네. 그게 약간 하나의 지금으로서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원하는 만큼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이제 시행까지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 그냥 시행을 해버리면 이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편은 좀 그렇고요. 사실 그 태국도 그렇고 네.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사실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 같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는 24시간인데 정말로 해가 지면요 거래량이 사실상 0이 됩니다. 네, 거기는 24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당연한 절차로 보고요. 이제 기축통화 수준으로 보자면 스위스도 이제 스위스 프랑 있잖아요. 네네. 그 스위스 외환시장에서 스위스 프랑이 거래가 밤 시간대에 활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네. 이제 그 거래되는 걸 보면은 전체 거래량의 딱 10%.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대는 10%밖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역외 거래를 끌어온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까지 3시 반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시 반 이후는 NDF라고 해서 이제 차액 결제 선물안이라고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00원. 내가 우리 원화를 1,000원에 살래. 근데 환율이 1,050원 올랐어.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한 걸 1,000원, 1,050원에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차액 50원만큼만 주고받는 겁니다. 사실상. 예. 파생 상품이죠. 아. 네, 이제 그런 파생 상품이 사실상 우리의 이제 외환 거래 시간 이후의 시간을 다 담당했어요. 오후 3시 반 이후에. 네, 사실 현물화 시간보다 더 커요. 이게 이제 네. 해지 수요도 있고 이제 스와프 수요도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스팟 시장이 워낙 이제 발달하게 되고 거래 시간 연장이 되면 우리가 이걸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냐, 끌어올 수 있지 않냐. 우리 비용이 훨씬 더 싼데 네. 사실 이게 NDF가 굉장히 좀 거래 비용이 비쌉니다. 네, 근데 우리 현물 시장 이용하게 되면은 싸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 절감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현물화식으로 올 거고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게 아마 우리 당국과 시장과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기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거래량을 늘려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 은행 자체적인 노력도 어떻게 끌어내는 방안이 있다고요? 네, 아마 밤에 지금 모의고사 봤지만 말씀드리는 대로 밤에 좀 거래량이 적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공급하려면 아무래도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나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3시 반까지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외환시장을 거래할 때 거래량이 많고 실적이 좋을수록 네. 이제 외환 건전성 분담금이라는 걸 좀 감면을 해줘요. 네. 세금 같은 걸 가면 깎아주는 사실상 건가요? 세금 준 조세죠. 세금이죠. 이제 깎아주니까 그거를 이제 가중치를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거래한다. 그러면은 가중치를 더 줘가지고 훨씬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이때 거래하면은 우리 부담금 감면에 훨씬 도움을 주니까 이때 한번 거래를 해볼까? 사실 당연히 이제 뭐 은행으로서 유동성을 좀 야간 시간대로 좀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일종의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정확히 거군요. 보셨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도 이제 우리 외환 시장이 자유화 부문에서 진전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뭐 이렇게 우리 외환 시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